자, 그다음 5번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다 이제 해서 5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등록인도 보시면 1번에 양글 1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자, 임대관리업 크게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은 여러분들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임대관리업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등록할 수 있다. 근데 등록을 해야 한다. 그 지문에 맞죠? 마지막에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1번의 지문의 마지막에 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 최소 두 가지 임대관리업, 즉 자기관리업과 위탁관리업 관련해서 임대관리업 최소 어느 호 세대 이상의 임대관리업 하고자 하면 등록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측에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면 지문에 동그라미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하게 되면 밑에 1번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의 경우라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관리업 몇 호 몇 세대 100호 100세대 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2번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의 경우라면 단독 공동주택 호 몇 세대가 이때는 300호 300세대 이상이면 이때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하여야 한다는 규모를 물어보게 되면 호세대 일단 100과 얼마를 기억하자? 100과 300을 기억하시면 돼서 근데 숫자 쓰기 뭐 언급이 됐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굳이 호세대 뭐 그래 나눌 거 없이 관련한 숫자로 얼마를 기억하시면 돼요? 100과 위탁권 얼마를 300을 기억하는 형태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지문 중에 일단 박스에 들어왔으니 2번하고 3번하고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가보니까 임대관리업자는 사망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하며 임대관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을 이전 30일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말소 신고한다고 그래서 변경 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15일. 말소 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30일 이전에 일자는 확인하셔서 정리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볼게. 지금 밑에는 박스에 가서 일단 그 부분도 정리해보죠. 저 정리 밑에 가보니까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기준, 등록 기준에서 임대관리업의 등록 기준입니다. 기준을 갖다 좀 전에 여기도 자기관리업과 위탁관리업으로 그 규모를 나눴듯이 등록 기준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보니까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 두 가지 규모로 나누어서 지금 뭐 시설은 의미는 없고요. 근데 그중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등록 기준을 가보니까 등록 기준은 1번에 자본금하고 2번에 전문 인력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박스로 봤을 때 좌측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그리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서 그 두 가지 임대관리업에 따라서 자본금하고 전문 인력을 보았더니 지금 보니 일단 숫자는 여러분이 자본금은 자기관리업은 1억 5천만 원, 위탁관리업은 1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 인력은 자기관리형은 2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몇 명 이상? 1명 이상.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수치는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부분들에서 여기 만약 이 수치를 갖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그중에 자본금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의 규정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서 일단은 봐두시되 그러면 이 두 가지 임대 관리업 중에서 어느 임대 관리업의 등록이 더 높습니까? 등록 기준은 그중에 보니까 위탁 관련 어디가 더 높아요? 자기 관련 주택 임대료 기준이 더 높지요. 부분들은 자, 자본금은 자기 관련은 얼마? 1억 5천만 원. 위탁 관련은 얼마?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본금은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죠. 뭐 어느 등록을 할 때 주택 관리업 등록할 때 자본금은 얼마였던가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 뭘 하나 기억하시냐면 자, 그러면 자본금 관련했을 때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하죠. 임대관리업도 등록을 하거나 주택관리도 마찬가지 다 등록을 누구로 갑니까? 시장구역으로 가죠. 부분들 그러면 자기 관련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할 때 여기도 자본금 그러면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때 자본금은 얼마 이상인가요? 여기는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자본금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위탁 관련 두 가지 임대 관련 이 자본금에 관한 규정하고 주택관리업 등록할 때 자본금에 관한 요 규정만 숫자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부분들. 자, 그렇게 하나 정리 봐주시고 자 박스는 일단 등록 규정은 그 중에 전문 인력은 2명, 1명 이상인데 그 전문 인력은 어느 인력 중에서 둘 하나를 고를 거냐 그래서 전문 인력에 가보니까 가나 다에 따른 세 가지 전문 인력 중에 가번에 관한 변호사부터 마지막에 누가 해당됩니까? 주택관리사예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관련 이 지금 이 주택임대업 등록을 할 때 주택관리사 관련 경력은 몇 년 이상이 돼야 되나요? 2년 이상. 나번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 이상 취득자로서 종사 경력이 몇년? 부동산 관련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리고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련 경력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종사한. 그래서 가나 다 중에 2명 또는 1명 이상을 나와 있죠. 법원들에서 봐주시면서 자, 그럼 이와 같은 등록 기준에 관한 부분하고 관계해서 박스 위쪽에 5번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5번으로 갑니다.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과 위탁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당연히 뭐가 다르니까 자본금하고 전문 인력이 다르니까 이 두 가지 임대 관리업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구분 등록해야 맞죠. 구분 등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 이 경우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등록한 경우는 위탁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다는 이야기의 그 위치상의 순서가 어떻게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등록한 경우는 위탁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순서가 앞에가 뭐가 나와야 돼요? 자기 관련이 나오고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요? 위탁 관련이 나오고 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분 등록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에 따른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하고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죠. 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만큼 돈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뭐 하겠더라? 자기 관련, 위탁 관련, 임대 관리 형태가 바뀔 수 있죠. 그럼 바뀌면 등록을 한다 안 한다? 등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등록 기준은 봤지만 위탁보다는 뭐가 더 높아요? 자기 관련 더 높으니까 이때는 등록한 것으로 봐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 지문은 꼭 순서상에 이 5번 지문을 들어서 꼭 앞에하고 뒤쪽에 지문이 들어갔을 때 지문은 이 순서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는 꼭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여기 이 지문하고 연계식을 이해해 두시면 본다는 지문이 여기 자기 관련과 위탁 관련의 요 지문상 위치는 이건 외워서 하시지 마시고 물론 외울 거는 외워야 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요 관계만 조금 이해만 해 두시면 굳이 요 순서가 만약 바뀐 거를 만약 위탁 관련이면 자기 관련 등록하고 보는데 그 지문은 순서가 바뀌면 틀리는 거죠. 꼭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자기 관련, 위탁 관련. 그래서 혹시 쓰는 것도 한번 준비해야죠. 지문으로 출제된 적은 있어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의미를 한번 이해하셔서 그러게 정리하면서 5번까지 정리하고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넘겨가시면 지금 주택관리 임대관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이 나옵니다. 부분들은 임대관리 행정처분,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이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행정처분은 지금 행정처분을 보시면 일반 기준하고 여러분 일반 기준하고 지금 개별 기준을 좀 나눠 보셔야 돼요. 개별 기준 나눠 보시는데 일단 여기까지 잠깐 수독을 하고 이 행정처분 방금 요 부분을 보시기 전에 일단 여기 이제 한번 바로 설명이 들어갈 거고 자 교재상은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요건 이따 좀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고 밑에 가면 우측에 양가로 3번 있죠.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가보니까 양가로 3번 임대권의 등록 말소 등이다. 이제 그래서 양가로 3번 여기는 등록 말소 등이다. 그래서 임대권의 등록 말소 등이다. 이제 그래서 등록 말소 등이다. 그래서 자 문항 1번 시정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권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터 일부의 정지를 뭐하더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니은 또는 비읍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뭐더라?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네, 그러면 여기는 이 3번에 이제 보시면 등록 말소. 그럼 이 임대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러면 말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필요적 등록 말소. 필요적이라면 선택 여지가 있다 없다?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필요적 등록 말소가 있다면 또 무슨 사유가 있더라? 임의적. 그러면 필요적이면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네. 그러면 필요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뭘로 분류할 수 있다? 임의적. 임의적이란 건 뭐예요? 사안을 놓고 판단해서 사안이 중하면 무슨 처분할 수 있다? 등록 말소할 수 있죠. 말소.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지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 임의적인 사유에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해서 상황을 판단해 봤더니 중하다 무슨 처분할 수 있다? 등록 말소를. 근데 등록 말소하기에 사유가 중하지 않으면 무슨 처분을 대신할 수 있죠? 말소 대신에 1년 이내 기간 동안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일단 그럼 여러분이 일단 이 사유를 여기 주어져 이 주어지는 사유가 필요적인 임의적인 구분할 때 방금 필요적인 등록을 말소한다는 그 사유가 몇 가지였던가요? 기역, 니은, 비읍 몇 가지 중에 세 가지. 그래서 보시면 사유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따라서 기역, 니은, 비읍 중에서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는 등록을 뭡니까? 말소한다. 그래서 기역은 가보니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게 합산 몇 개월 초과했다?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비읍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 정한 사업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라면 그러면 여기서 기역, 니은, 비읍을 뺀 그 외의 사유는 다 뭘로 밀어내면 되는가요? 임의적인 사유로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죠. 중하면 무슨 처분합니까? 등록을 말소. 그렇지 않으면 대신 뭘 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임의적인 등록 말소는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를 정리하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나머지 사유는 뭘로 밀어내면 되더라? 임의적인 사유로 말소 또는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다. 박스를 벗어나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바로 하는 문항이 있죠. 문항 가보니까 이번에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이래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업정지를 가른 무슨 처분할 수 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 말소를 합니까? 네. 말소할 수도 있지만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등록 말소하지 않냐고 무슨 처분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합니다. 네. 영업정지 가름해서 뭘로 대신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징금.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내렸다면 3개월 동안 문을 닫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을 닫는 대신에 3개월만큼을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뭘로? 과징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대신 내고 3개월 동안 뭐 할 수 있다? 그 주택임대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 그럼 과징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이거를 지금 부과하고 납부할 것인지 한 장을 넘겼을 때, 자, 기준에 지금 동그라미 4번에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지문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자, 시정군수구청장 임대관리업의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하려면 처분 예정 1개월 전까지 임대관리업자와 관련한 주택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등록을 말소가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가 있는데
그 적발된 바로 그날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피해를 고스란히 따 최소 얼마 전까지 알려주세요. 1개월 전까지 누구에게 알립니까?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라고 그래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동그라미 2번. 2번이 이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기준에서 자, 1일당 얼마? 3만 원. 1개월 얼마? 30일을. 그리고 과징금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징금은 여기서 한번 좀 이쪽으로 와볼까요? 과징금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럼 과징금을 여러분이 물었을 때, 과징금 물었을 때, 지금 보시면 하루 얼마인가요? 3만 원. 1개월 며칠? 30일.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나와 있고요. 그럼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금액이 결정됐다면 그러면 그 금액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할까요? 이 부과에 관한 기준 숫자는 3개 나왔는데 납부에 관한 통지가 빠졌기 때문에 밑에 여백에다가 자,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금액이 이제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합니까? 통지는 3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은 통지로부터 며칠인가요? 30일. 근데 이 납부 기한 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였으면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면 그 사유가 해소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한가요? 7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부분들이. 과징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것도 한번 확인했지만 어디서 한번 확인했던 적도 있냐면 주택관리업 관련 과징금도 한번 정리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택관리업에 관한 과징금하고 임대관리업 과징금에 관한 것 중에서 숫자 하나, 둘, 셋, 넷, 5의 숫자가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 5개의 숫자 중에 하나만 다릅니다. 다른 거는 뭐만 다른가요? 과징금의 최대 상한액 여기만 달라요. 여기만 다르다는 것은 임대관리업은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요? 1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택관리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관리업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관리업의 이 과징금의 최대 상한액은 이번 24회 때까지는 동일이 1천만 원이었던 게 이번 25회 때는 주택관리업은 기존 거도 1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디서는 주택관리업은 의해서 금액이 얼마로 늘어났으며 상한됐나요? 2천으로 상한됐기 때문에 이 이 과징금의 상한액만 다를 뿐 나머지 몇 가지는 3만 원 30일, 여기 30일 그리고 30일 이내 7일 이내 이 납부에 관한 이 통지에 관한 이 4개 숫자는 같다 틀리다? 4개 숫자는 동일합니다. 뭐만 구분하자? 과징금의 상한액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부분들에서. 일단은 영업정지 관련 부분에는 하나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긴 하나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서 가보죠. 자, 이제 그러면 등록 말소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었고요. 등록 말소 하나 정리했었고. 자, 등록 말소 방금 필요적과 임의적인 사고 이거 하나 꼭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 이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행정처분은 다시 돌아와서 교재 152페이지를 가보시면 현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이제 사유가 필요적과 임의적 관련 사유를 섞어 이제 다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보실 건 여러분들이 필요적 사유도 들어가 있지만 임의적 사유에 따라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란 건 이때는 위반 행위에 따라서 1, 2, 3차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지금 이 행정처분은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의 3가지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에 개별 기준을 갖고 시험을 물어보는 것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 기준을 물어보기 있고 아직 주택임대관리업자나 주택관리업자나 개별 기준은 아직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일단은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일반 기준을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데 행정처분에 관한 뭐는 지금 수록이 됐는데 개별 기준은 수록이 됐는데 아직 뭐에 관한 건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일반 기준은 따로 없어요.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일반 기준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교재 페이지를 한번 적어 보실까요? 교재 페이지. 교재 페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75페이지, 페이지 75페이지하고 그리고 페이지 84
84페이지에서 75페이지는 주택관리업자, 그러니까 75페이지는 주택관리업자에서 공부를 한번 했던 부분이 여기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84페이지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에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 기준이 있어요. 부분들이 공부했던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러면 가서 75페이지에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 기준에 관한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 일반 기준을 하는 거 잠깐 정리하면 했던 거니까 여러분 아마 밑줄은 다 끄어 놓으셨을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잠깐 확인하고 와볼까요? 자, 그럼 페이지 75페이지로 뒤쪽으로 잠깐 넘기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만 공부했던 부분들이니까 주요 포인트만 잠깐 몇 가지만 체크하고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75페이지 가시면 지금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 기준에 관한 1번 있죠. 그 부분들 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반 기준 관련 지금 1번에 나번하고 다번을 보시는 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숫자 관련한 지문만 잠깐 볼까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가중 감경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 가중 감경할 수 있다? 2분의 1 범위에 가중 감경할 수 있다가 돼 있죠. 부분들이 밑줄은 다 꺼 놓으신 부분들이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일단 지금 현재 이 페이지를 한번 적어 놓으신 중에 보니까 여기는 한번 적어 보고요. 지워 보려고요. 자, 여기 75하고 84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을 보니까 가중 감경하면 얼마 범위에 가중 감경할 수 있다? 2분의 1 범위에 가중 감경할 수 있다. 자, 가중하더라도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중하더라도 기간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숫자 두 가지 하고요. 자, 이제 그 지문들이 지금 나번하고 그리고 다번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번의 반갈 2번에 얼마 범위에서 중한처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대. 처분기준 합산 기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합산기간 몇 년을 초과하는 게 몇 년으로 합니까? 1년 초과 1년으로 한다고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다번으로 가보죠. 다번. 다번은 지금 여기도 지문에 두 번째 줄 중간 끝부분 이 경우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는 그 처분 기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 말소인 경우에는 양거는 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양거는 이제 여러분이 저 필기하신 것 중에 보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요적 등록 말소는 뭐더라? 제외. 그래서 필요적 등록 말소를 제외한 제외 이제 가로 닫고 해서 그러면 등록 말소인 경우는 몇 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6개월. 그럼 여기서 말한 필요적 등록 말소가 제외한 무슨 사유에 해당이 됐다? 임의적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무슨 처분합니까?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 말소죠. 여기서 잠깐 볼까요? 개념만 정리하는 거니까. 등록 말소는 주택관리업자나 임대관리업자 모두 개념은 동일합니다. 주택 임대관리업자 여기를 주택관리업자로 봤을 때 사안이 정하면 필요적 등록 말소도 있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이 돼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정하면 말소 영업정지인데 그 지문 나와 있는 대로 필요적 등록 말소는 선택지가 없다고 그랬죠. 반드시 등록 말소가 한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임의적 등록 말소에 해당한다면 이때 등록을 말소하려고 봤더니 뭐가 있대? 밑에 나와 있는 감경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등록을 말소하는 대신에 그 감경 사유를 고려해서 몇 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그러면 75페이지 여러분 숫자 3개는 주의하실 게 가중 감경 얼마 범위에서 이익을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1년. 여기서 6개월이란 것은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고 봤더니 영업정지 감경 사유에 따르면 그걸 고려해서 말소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정리해서 저 부분들은 자 그럼 84페이지를 한번 좀 넘겨서 이제 주택관리사 등으로 갑니다. 부분들은 자 84페이지로 갔을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84페이지는 지금 가면 박스에 1번 일반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에 여기 나번하고 다번에 봐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부분들에서 나번, 다번에 등장하는 숫자도 가중감경 2분의 1, 1년 초과할 수 없다. 다번에 네 번째 줄에 다번에
5번째 줄에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의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 즉 주택관리사등도 마찬가지예요. 표현만 다르죠. 필요적 임의적은 동일합니다만 등록 말소란 지금들이 뭐예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로만 바뀔 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택관리사등도 이 자격 취소 중에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이 돼서 자격을 취소하려고 봤더니 뭐 하더라? 자격 취소 처분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있다? 감경 사유가 있다면 그걸 고려해서 몇 개월 이상의 자격증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했었던 부분들이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교재 페이지 좀 전에 왔던 페이지로 한번 다시 원위치 하시면 152페이지 가면 누구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대관리업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교환으로 지금 첨부가 된 페이지 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교환 페이지 7페이지. 그래서 여기는 교환 페이지 7페이지를 가보니까 누구에 대한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일반 기준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 이제 그러면 자 교환 페이지 7페이지 가보니까 여기 현재 지문에 현재 교환에 지금 이 교환에 지금 지문에 답원의 항목을 뺍니다. 답원을 뺀 나머지만 볼까요? 답원은 빼세요. 답원은 볼 게 아니라 현재 교환으로 갔을 때 가, 나, 나만 보죠. 그 중에 나하고 나를 봅니다. 그럼 그 교환으로 봤을 때 교환 번호 봤을 때 여기는 나번하고 나하고 나를 보니 여기서 지금 일반 기준에 관한 교환 7페이지에 나번하고 나번을 보아도 얼마 범위에 가중 감경합니까? 2분의 1 범위에 가중 감경할 수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년 초과할 수 없다. 라번에도 마찬가지 뭡니까? 등록을 말소하려고 했더니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이 돼서 말소 처분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있다?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몇 개월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영업정으로 감경할 수 있더라. 그러면 현재 보신 대로 몇 가지인가요? 물론 용어만 좀 다를 뿐이지 지금 3가지.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 그리고 주택임대관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 기준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숫자는 3가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간가요? 2분의 1, 1년, 6개월은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는 봐두시되 좀 전에 빠뜨렸던 여기 문항 지문의 답원으로 갑니다. 답원 가볼까요? 답원에 음용을 주고 밑줄을 그는 부분인데 답원에 가보니까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당초 처분 기준 얼마까지 감경합니까? 감경 숫자는 동일하죠. 얼마까지 감경할 수 있다?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근데 단서에 따른 규정에 다만 당초의 처분 기준이 등록 말소인 경우는 영업정지 몇 개월인가요?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확인했으니까 답원의 규정에 따른 저기 단서입니다. 이 답원에 따른 단서 규정에 따라 지금 보신 대로 답원에 따른 단서에 따라서 영업정지 몇 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까? 6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3개월이에요. 3개월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 임대관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 규준의 현재 교환 7페이지에 만약 이 답원의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물어봤다고 한다면 특히 답원의 단서에 따른 규정에 여기 숫자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6으로 써야 돼요? 3으로 써야 돼요? 3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정리하지 여기를 숫자 얼마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지금 봤던 6개월의 6하고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이 답원에 관한 규정 방금 확인했지만 어디는 없습니까?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 이 관련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여기는 어디만 나와요? 임대관리업자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혹시 이 답원의 지문을 줘서 여러분이 영업정지 여기는 꼭 뭐랑 구분하셔야 돼요? 일반 기준에 있는 여기 이 6개월의 6하고 꼭 구분하셔서 이쪽 관련 부분이면 6개월을 쓰셔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임대관리업자 관련 답원에 관한 요 지문을 주어지는 지문의 마지막에 여기는 숫자 얼마 쓰셔야 돼요? 3을 쓰실 요거 구분하셔야 될 부분들에서 일반 기준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기타 뭐 가중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부분들이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임대관리업자 관련한 행정처분까지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 이임대 행정처분 정리할 수 있고 개별 규준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누구에 대한 개별 규준은 꼭 정리하시자. 주택관리사 등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여러분이 6가지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자나 주택관리도 아직 시험이 출제하지 않았어요. 개별 규준에 따라 행위별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물어본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 출제를 한 3번 출제했었던 주관식까지 보면 총 3번이 나왔던 주택관리사단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유 6가지에 대한 사유는 꼭 여러분이 정리하시자. 그래서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개별 기준을 꼭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교환을 통해서 정리해서 다시 교재 153페이지 그 중간에 2번 임대관리업의 결격사에 관련해서 양가로 2번에 지문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 임대관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임대관리업 등록할 수 없는 건 1번부터 몇 번 해당된다. 1번부터 지금 5번에 해당되는 사람, 5번에 해당되는 경우 그때는 임대관리업이라는 것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시험은 물어보게 되면 1, 2번은 그냥 지문에 등록 이걸로는 물어볼 가능성이 쓰는 형태가 아니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한번 전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특히 그 중에서 3번하고 4번은 지문의 끝이 연수도 중요합니다. 이 3번에 임대관리업이 등록은 말씀드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번 다수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3, 4번은 일단 여러분이 숫자 규정에 3번은 숫자가 얼마로 나와야 돼요? 2. 4번 얼마 나옵니까? 3. 자, 그럼 3, 4번에 따른 숫자를 여러분이 구분하셨다고 한다면 또 그 숫자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끝나는 지문이 뭘로 나와야 돼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만약 지문이 2년이 지난 자, 3년이 지난 사람이면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3, 4번은 끝에 끝나는 지문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끝난다는 거 꼭 확인하셔서 정리해 둘까요? 자, 5번. 5번도 이제 보시면 여기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뭡니까? 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럼 유예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또 하나 주의할 게 만약에 5번에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적게 되면 지문은 맞다 틀리다. 근데 얼추 착각하면 그 지문이 맞는 걸로 돼요. 왜냐하면 3번하고 4번에 방금 말씀드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보면 여러분들이 결격 사유 중 5번에 관한 뒤쪽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주어도 그래 이게 기억에 남았지 이 사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고 순간 착각하면 여러분 맞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틀렸죠? 여기는 뭐가 필요 없어요? 경과 규정은 필요 없어요. 유예 기간 중이면 되는 거지.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고 이 몇 년의 경과 규정 여기는 얼토당토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은 숫자는 아니지만 5번은 이와 지문으로 바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몇 년의 경과 규정을 주어도 그건 맞다 틀리다? 당연히 틀립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등록 말소 양가로 3번 살펴봤었고 한 장을 넘겨서 양가로 4번 임대관리업자 업무 범위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업무 범위는 지난해 시험에 한번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임대관리업자 업무 범위는 동그라미 1번에 업무는 지금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3가지 업무하고 그리고 부수적인 업무가 동그라미 2번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기역하고 그리고 A, B, C까지 뭐 부수적이면 총 몇 가지 업무가 있어요? 4가지. 그러면 임대관리업자 업무는 그 총 몇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까? 3 플러스 4하면 총 몇 가지?
7가지 업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에 디귿에 가보니까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 양가로 단서에 무슨 업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중개업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 박스형의 문제로서 그 4개의 예시 지문을 주고서 그 중에 중개업도 넣어놓고서 업무를 고르는 형태로서 이제 틀리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3+4인데 총 7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중에 무슨 업은 제외합니까? 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좀만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황 신고는 좀 전에 특별선정감 정립 여부 등을 할 때 한번 확인했어요, 부분들. 그래서 지문은 동그라 양가로 5번에 나와 있는 지문하고 우측에 있는 박스에 있는 지문까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 6번 위스탁 계약서에 관련된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보죠. 위스탁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임대관리업자 의무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그러면 위스탁 관리 이 위스탁 계약서의 포함사항은 몇 가지를 포함합니까? 박스에 가봤더니 기업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사항을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기업 관리수수료는 무슨 관리업에 해당이 된가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료하고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은 누구와 해당된가요? 니은 디귿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에 따른 여기는 양가로 단서 무슨 임대관리업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만 좀 구분해 두실까요? 부분들은 네, 그렇게 정리해서 문항 2번 정리하고요. 양가로 7번. 자, 7번요. 보증상품 가입. 이 보증상품 가입은 좀 전에 잠깐 확인했었지만 현재 155페이지 상단에 가면 임대관리 현황 신고 관련 동그라미 1번에 제출되는 신고 시 제출되는 정보에 관한 종류 5번 있었죠. 5번을 가보니까 보증보험 가입사항은 무슨 관리업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나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만. 왜냐하면 지금 현재 7번에 지금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것은 임대관리업 중에 무슨 임대관리업만 가입 규정을 두고 있냐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만 보증상품 가입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무슨 임대관리업에 해당이 없습니까? 위탁관리형은 따로 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문항 양가로 7번 1번에 가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임대관리업자는 임차인 및 임대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건 어디만 해당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만. 그래서 한 장을 넘겨봤더니 자, 박스의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지금 임대인의 권리를 위한 보증, 임차인 권리 보증에서 여기서는 임대인 권리 보증 관련해서 1번만 좀 주의 볼까요? 지문에 가보니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한 임대료 몇 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장인가요?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라고 해서 임대인 관련 보증에 만약 개월을 물어봤다 몇 개월 나와야 돼요? 3개월 정도만 체크합니다. 부분들은. 그리고 양가로 8번 한번 잠깐 읽어보신 형태까지 이제 해서 여기는 보면 임대관리업 관련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 6번은 공동주거 관리 이론입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공동주거 관리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공동주거 관리도 시험에 지금 출제 범위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는 보면 공동주거 관리 이론입니다. 그냥 법으로 정한 내용이 일단 여기는 이론상으로 정립된 내용을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 교재도 이제 보면 156에서 157페이지까지 이제 해서 이게 요약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차후에는 보시면 여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현재 교재상 그 페이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57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공동주거 자산관리 있죠. 그 문항 번호 지금 3번에
문항번호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에 가보니까 공동주거 자산관리는 몇 가지 자산관리 측면을 두고 있더라? 세 가지. 그래서 3번에 가면 기업,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관리별에 이 세 가지 관리별에 따른 해서 플러스 업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리별의 업무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자, 기업, 공동주거 자산관리 일단 기업에 1번에 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시설관은 어떤 업무를 말합니까? 그래서 시설의 운전 및 유지 보수, 그리고 시설물 용역 관리, 자원 및 에너지 관리, 환경 및 안전 관리는 무슨 관리로 봅니까? 시설 관리로. 그리고 부동산 자산 관리는 사무 인사 관리, 회계 관리, 보험 및 세금 관리 등을, 입주자 관리는 입주자의 각종 민원사항 처리,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따른 해서 그 관리적인 측면의 업무를 지금 주어지는 질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교재 페이지 163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163페이지로 가보시죠. 163페이지. 자, 13번 문제를 요거 한번 잠깐만 보자. 13번에 가보니까 13번은 지금 공동주거 자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실제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 13번의 문항의 3번하고 문항 4번을 잠깐 볼까요? 163페이지 그 13번의 문항 3번 공동주거 자산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의 업무에는 설비운전 및 보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환경안전관리 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가보니까 자, 공동주거 자산관리에 있어서 입주자 관리는 인력관리, 회계 업무, 임대료 적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과 계획, 보험 및 세금에 대한 업무 등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3번하고 4번. 그럼 3번은 여기는 3번에 여기 현재 교재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업무 있긴 한데 그 중에 3번의 시설 관리하고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여기는 보면 여기는 밑에 해설에 보면 여기는 무슨 관리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자산 관리. 4번은 여기는 무슨 여기 관리다? 부동산 자산 관리에 관한 해서 업무를 정리하고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보면 기억, 니은, 디귿에 관한 두 가지는 여기를 어디로 좀 정리해? 기출된 문제 문항 3번하고 4번에 관한 이 업무로 좀 정리해 놓고 해서 현재 교재 기억, 니은에 관한 지문보다 실제 기출이 된 지문에 13번 문제 문항의 몇 번에 3번하고 4번에 나와 있는 이 업무하고 묶어서 틀린 건 4번이죠. 4번에 지금 여기 기선 이 업무는 무슨 업무인가요? 입주자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부동산 자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설명한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시설 관리하고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입주자 관리는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물었던 건 이 관리를 두 번을 냈던 것 중에 한 번이 지금 현재 13번의 문제 중에 이 지문이 기출로 물었기 때문에 현재 3번의 이 업무하고 4번 이 업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부분들에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자산 관리하고 시설 관리적인 측면 하나 정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그 13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자, 한 장만 잠깐 넘겨볼까요? 15번. 여기 다른 교재에 그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문제 문항으로 간단히 몇 개만 좀 볼게요. 13번하고 15번. 15번은 공동주거관리 필요성. 공동주거관리의 필요성이다 그래서 자, 공동주거관리 필요성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부합한 것이라 그래서 필요성은 총 4가지 필요성이 있는 것 중에 관련해서 박스에 이 현재 지문을 소수령으로 이와 같이 지문을 주고 이 기술된 이 지문은 공동주거관리 필요성에 관한 지문 중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밑에 정답을 보지 말고 한번 쭉 읽어보고 이게 밑에 기술된 필요성 중 어떤 지문하고 연계된지 한번 잠깐 볼까요? 지문에 가보니까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의 정착을 위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건설 시에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제거 시에도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주택의 수명 연장이 필수적이다라고 해놓고 이 박스에 기술된 필요성 밑에 1번부터 5번 중 어떤 내용과 관련된 필요성일까요를 찾는 겁니다. 1번 양질의 사회적 자산 형성, 2번 자원 낭비로부터의 환경 보호, 3번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4번 공동주거를 통한 자산가치 향상, 5번 지속적인 커뮤니로부터의 주거문화 개성이다라고 해서 1번부터 5번 중에 기술된 지문이 어떤 필요성과 연계를 할까요? 라고 봤을 때 문항은 2번이죠. 자원 낭비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필요성을 기술해 놓고 찾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은 동그라미 2번. 그런 형태로 나왔다는 것 정도만 잠깐 체크하시고 여기 이제 공동주택 따로 어떤 그 내용을 공부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이다 보니까 이론을 공부하기는 그럼 이 이론을 어디를 찾아가서 공부할 거냐. 그래서 보시면 현재 이론에 관한 거를 출제하는 책에 시중 교재 한 450페이지, 450쪽짜리가 있어요. 그럼 450쪽짜리를 들어가서 한 문제 맞춰 이걸 공부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나중에 이제 책인데 보면 이 저자가 나중에 책을 쓰시는 그 문제집의 기출문제 정도만 정리하게 되고 그 외의 질문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상식으로 접근해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10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막 가정한다면 10문제 중에 보시면 거의 6에서 한 5에서 6문제는 굳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풀어갈 수 있죠. 예를 든다면 그러면 5에서 6문제는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하면 풀어갈 수 있더라. 그럼 나머지 뭐 5개에서 한 4개 정도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부하시는데 기출 형태가 반복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문제 통해 확인하되 그러면 일상적으로 상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련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자, 분쟁. 그럼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무슨 방법이 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면 방법은 그럼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하고 이 합의 중에 우선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우선일까요? 합의가 1번입니까? 소송 1번입니까? 물어보면 뭐가 1번일까요? 소송보다는 뭐가 1번이죠? 합의죠. 안 되면 차선책이 뭐가 될 수 있죠? 소송. 근데 시험은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 최우선임을 인식한다. OX. 아니 뭐가 우선이 되는 거죠?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안 되면 차선책이 뭐를 선택할 수 있다? 소송을 선택한다. 부분들은. 그리고 하나 더. 뭐 그런 적 나왔던 적도 있고 하나 더. 공동택 관련 어떤 사항이 의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밑에는 의결하는 어떻게 됩니까? 의결한다면 공동택 거주자 전원의 어떤 의결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의결이라는 것은 자 공동택 관련 일정 의결사항이 있다면 이 의결사항 모든 입주자 전원이 참여해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OX 아니죠. 그럼 뭘로 간다는 거 흔히 속담으로 비교한다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다 보니까 법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입주대비 회의 어떤 의결로 결정할 사항도 있지만 규약으로 정한 사항도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 등의 어떤 동의를 통해 하게 돼 있지. 의결 일단 일정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다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냈던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냐 여러분 굳이 공부하는데 풀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 형태로 한 60%는 출제하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 접근해서 어려움이 없이 풀어한 한 60% 그리고 나머지 40%에서 한 20%는 기출문제가 반복이 되는 20%는 새로 언급이 되는 지문이다 보니까 20% 때문에 이 페이지 분량을 공부할 건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서 주거관리는 그 정도만 정리 가름 마무리하고 자 이제 그러면 교재가 지금 해서 4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 페이지 166페이지 가시면 챕터 5장은
노무관리 및 사회보험은 현재 여기는 지난 기본 과정에 설명할 수 있는 거 다 설명을 드렸었고 교재 내용을 좀 보완해서 교환으로 첨부된 기본 강의 내용 중에 이제 보시면 노무관리와 사회보험에 관한 것 중에 교환이 첨부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본 과정의 설명을 처음 수업을 시작을 할 때 노무나 사회보험은 기본 과정의 정리에 가름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넘어가서 이제 교재가 이 노무와 사회보험이 끝나게 되면 자, 교재 페이지로 갔을 때 이제 파트 2로 가서 기술 관리로 갑니다. 그래서 페이지 244페이지 기술 관리 관련해서 챕터 1의 시설 관리 제도 관련해서 챕터 244페이지 시설 관리 제도 내용 중 1번에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부분부터 쭉 해서 이제 교재 페이지로 갔을 때 2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244페이지부터 해서 교재 페이지 244부터 해서 그 1에 해당되는 그 주택 건설 관한 기준이 244부터 267에 관한 이 부분도 여기 이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이 규정에 따른 44부터 67에 관한 규정도 지난 기본 과정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부분들에서 여기는 두 번 뭐 이렇게 기본하고 그 시험을 연계 학습할 내용이 아니고 방금 넘어왔던 노무나 사회보험하고 그리고 이 시설관리관 제도 관한 지문의 1번의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회보험하고 노무관리하고 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이 부분은 어디 기본 과정에 했었던 부분으로 가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과정에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련 파트는 여러분이 기본 과정에 공부하신 걸로 좀 이번 시바 과정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분들 이제 기본의 설명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로 가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267페이지 밑에 나온 두 번째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는 여기는 기본 과정에 설명했던 내용 외로 이번 시험하고 연계 학습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기본에다 플러스 꼭 정리할 내용들을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자 보수 관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